내일을 향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그렇게 이렇다 할 특징 없이 마무리된 듯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내일은 또 어떤 흐름이 연출될까요? 미국 시장, 오늘 밤 진행될 미국 시장에 예정된 이슈들까지 또 점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향해 쏴라 시간입니다. 김태수 금융작가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에 뉴욕장은 엄청 뛰어오른 채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오늘 맞습니다. 밤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GDP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달 잠정치 나왔고 이번에 확정치가 나오는 건가요, 작가님? 네, 맞습니다. 경제성장률 확정치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미크론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그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실질적으로는 큰데 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텍사스주에서도 확진자 증가하고 있고 캘리포니아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24,500여 건을 하루 확진자 수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2020년도, 2021년도 통틀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 친구들도 뉴욕에 많은데 좀 걱정이 많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거다라는 우려는 굉장히 큰데 주식시장 안에서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좀 과했다. 그동안 반영된 게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이런 좀 인식들이 생기면서 3일 하락 후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경제 지표 관련해서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봐야 될 게 3분기 GDP 경제 성장률 2.1%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급등 뒤에 어쩔 수 없이 또 오는 그런 좀 약간의 수치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2%밖에 안 돼. 미국이 2%밖에 안 돼.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인가? 이런 과거의 어떤 그 경제 이론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대치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지 경제 성장률 자체가 높다 낮다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팬데믹 이전에 2019년도에 지금 데이터 보셔도 2019년도에도 사실 2%대 더 한 1% 밑에도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기대하는 기대치를 부합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가 4.5%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들이 소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가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지수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3월로 앞당기느냐 아니면 6월에 시작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테이퍼링이 3월 말에 끝나는 걸로 예정돼 있는데 빠르면 이렇게 가는 건데 연준이 주목하는 지표가 바로 이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예를 들어서 4.8% 5%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3월 달에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주식시장이 지금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들 중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시장에 자금이 펀드라든가 ETF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펀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 시장에 투자 자금이 펀드 쪽으로 몰리고 있다 하면서 이제 뭔가 개인 투자자들을 약간 유혹하는 듯한 말들이 늘 연말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요맘때쯤에 이제 IRA 계좌, 펀드 계좌로 이제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6,000불까지 개인 소득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직접 투자에 대한 유동성을 갖다 증가시키는 요인은 안 됩니다. 펀드에 넣었다 그래서 바로 투자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그럼 정말 또 시장 또 올라가나 유동성 잔세 또 되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인 스토리까지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만 하겠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곳입니다. 작가님, 내일 국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은 양시장 모두 강보합선에 그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뚜렷한 호재가 엄청난 게 나오지 않는 한 또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건 잘 압니다. 어떤 전망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한국 시장 보니까 사실 좀 눈치 보기가 좀 굉장히 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지금 뭐 전기차 테슬라 아무리 잘 된다 그래도 사실 한국에서는 뭐 다른 뭐 전기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미국에 있는 그 기업들, 중국에 있는 기업들 눈치를 봐야 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이크론이 좀 뛰어가지고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많이 뛰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좀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겨우 플러스만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펀더멘털이 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국 시장에서는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런 중국이나 이런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미국 시장과의 어떤 디커플링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2.4%나 뛰었는데도 코스닥은 간신히 조금 체면치레나 하고 이제 그런 수준에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당분간 이런 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산업별로 좀 살펴보면은 지난 밤에 이제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카니발이 굉장히 상승을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니발 같은 회사들이 시장에서 이제 뭐 내년도 여행 관련 테마들이 좀 살아날 거다. 그리고 카니발의 예약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좀 상승을 했는데, 한국에 오늘 이제 하나투어 같은 회사들도 지금 보면은 75,000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았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밤에 이제 10%나 올랐는데,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시장에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좋기는 한데,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마이크론 같은 회사는 저가 제품들에 대한 재고 처리,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의 재고 처리가 굉장히 매출에 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한데, 사실 삼성전자가 저가 제품 재고 처리한다라는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세계 인류 회사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회사가 이런 마이크론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오르는 거는 그냥 잠깐 오르는 거지, 이게 결코 뭐 크게 상승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줄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자체가, 전반적인 수준 자체가 많이 다운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수는 어디로 갈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고, 굉장히 변동성 자체가 줄어들면서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이제 또 그런 움츠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크게 어떤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좀 우리가 뭔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을 확인해 보니 지금 8조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동안 그래도 매매가 잘 이루어졌을 때는 기본으로 뭐 10조 원 이상은 찍혔던 곳이 코스피 시장인데, 며칠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종목을 봐야 되는데요, 작가님. 내일장 유망주로 가지고 온 종목을 보니 놀라운데요.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SDN이라는 종목인데요.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 종목을 왜 눈여겨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시장에서 신저가라는 거는 굉장히 뭐 기분 좋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 신저가라는 거는 충분히 성장주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격 하락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하락하면은 얘가 어디까지 갈까, 뭐 진짜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그런 쪽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성장주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차트는 가격 하락입니다.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성장주는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SDN이라는 회사는 에너지 장비 쪽의 이제 회사인데, 지금 조선산업 쪽에서는 엔진 관련해가지고는 뭐 국내 점유율 1위인 그런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파생상품 관련해가지고 조금
조금 이렇게 손실이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아니면은 시장에서 충분히 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 가격이 굉장히 하락해 있는데, 그럼 이 가격 하락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이 꾸준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격은 2019년도의 가격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으로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가격은 충분히 저평가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도 충분히 줄어들었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다만 기다리는 것이 좀 시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동안 기간 조정이 수개월에 6개월에 걸쳐가지고 충분히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가격도 이미 1650원 바닥 지난번에 한번 떨어질 때 그때 바닥을 찍은 이후에 거래량 완전히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가격이 이제 안정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1800원대에서 좀 괜찮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25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매가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하락하게 될 경우에 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6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역발상이 필요한 거군요. 저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안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이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호재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역발상 기억해두겠습니다. 목표가 2,500원으로 설정을 해주신 SDN 점검을 해보고요. 자, 작가님 이제 서학개미들을 위해 도와주세요. 코너 속의 코너, 제2의 애플, 테슬라를 찾아라 코너입니다. 자, 작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우리 수익을 내보면 좋을까요? 미국 시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네, 미국 시장에서 제가 가져온 기업이 바로 이 브룩필드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브룩필드라는 기업이 이제 보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회사입니다. 무슨 회사냐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뭐 자원 재처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그 회사들을 투자를 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원을 처리하는 회사가 있고요. 자원을 처리해서 재처리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자원을 재처리하는데 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를 분명하게 좀 구분을 하셔야지만 투자하는데 혼선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자원을 처리를 하고 다시 그걸 재가공해서 전기까지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친환경 정책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파리 협약을 탈퇴한 것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과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면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또 공격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최근에는 조금 실망감이 있었지만은 1조 7,500억 달러 패키지가 지금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차근차근 이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성향 자체가 뭔가 강경하게 트럼프 대통령처럼 밀어붙이는 이런 게 아니라 시장에서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고 시간을 갖고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분명히 이것도 진행될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 지금 35불 정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이 회사의 주식을 앞으로 상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인프라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 해가지고 목표가를 45달러 정도로 보고, 그리고 손절매가는 지금 35달러 94센트인데 이 지금 상황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이 1월달에 좀 예민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현실화됐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한 34달러 수준에서 짧게 좀 잡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학개미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종목입니다. 브룩필드 리뉴어블 티커 BEPC입니다. 목표 가격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내일을 위한 분석 나눠봤네요.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빨간맛 2부 함께 하셨습니다. 바깥 날씨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남아있는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내일도 저희는 장 마감 지키러 돌아오겠습니다. 빨간맛 2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